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지금부터 제20대 대통령께서 주재하시는 첫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줄이고 싶고, 현재 여러분들이 또 헌법기관으로서 여러분들이 각 부처 단위로 가장 잘 아실 거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간사 의정관이 하고 있습니다. 시작해 주시면 또 됩니다. 진행합시다. 네, 특별히 원래 진행은 행안부가 하나요? 아니면 사회는 행정안전부 간사 의정관이 하고 있습니다. 의정관 하신다고요? 그래도 보통은 시나리오 아니면 주제 이런 거 다 정해놓긴 하는데 그런 거 특별히 없어요? 시작하자마자 대통령께서 첫 모두 말씀으로 회의를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근데 그렇게 하라고 시키면 되잖아요. 근데 왜 안 하세요? 그걸 진행을 하시라고 했잖아요. 네, 대통령께서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좀 어색하죠? 우리 좀 웃으면서 합시다. 자, 우리는 다 우리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하는 대리인들이니까 그냥 국민을 중심에 두고 현재 우리가 할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매우 어색할 수도 있고 그러긴 하지만 우리가 국민에게 위임받은 일을 하는 거니까 어쨌든 공직에 있는 그 기간만큼은 각자 해야 될 최선을 다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저로서도 아직 이 체제 정비가 명확하게 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 동안도 우리 국민들은 어쨌든 어려운 상황에서 고생을 하십니다. 최대한 저는 그 시간을 좀 줄이고 싶고 현재 여러분들이 또 헌법기관으로서 또 법률에서 하실 일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 상황을 여러분들이 각 부처 단위로 가장 잘 아실 거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제가 여러분들의 의견도 좀 듣고 또 저도 드릴 말씀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가진 권한 또 책임도 한순간도 소홀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각 부처 단위로 현재 현안들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좀 어색하고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부처별 현안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첫 국무회의가 열렸는데요. 국무회의장 분위기부터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직을 맡았던 국무위원들이 참석했는데요. 그 표정 하나하나가 압권이었습니다. 특히 오세훈과 이진숙 두 사람의 얼굴엔 똥 씹은 표정이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았는데요. 정권이 바뀌었음을 실감했는지 억지로 끌려 나온 사람처럼 앉아있던 모습이 참으로 볼만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틀째인 오늘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는데요. 민생 위기부터 챙기는 모습에서 리더의 책임감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고생하고 있다며 체제 정비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최대한 그 시간을 줄이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한마디에 행정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보여주기식 이벤트나 말장난이 아니라 진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뜻인데요.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공직에 있는 그 시간만큼은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는데요. 권한과 책임을 한순간도 소홀히 해선 안 된다고 단호하게 밝혔습니다. 그 말과 동시에 곧바로 부처별 현안 보고에 들어갔는데요. 업무 지시 하나하나에 머뭇거림이 없었고 실무형 대통령의 진면목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이날 오후엔 재난과 치안 등 안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책임자 회의도 진행했는데요. 국민의 안전을 가장 먼저 챙기겠다는 국정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한 겁니다. 대통령이 국정을 책임지겠다는 의지가 행동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의미 있었던 지시도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권 시절 각 부처로 복귀했던 대통령실 파견 공무원들에게 즉시 복귀 명령을 내렸는데요. 대통령실에 종이와 연필조차 없었다는 현실은 지난 정권의 무책임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무원 복귀를 통해 업무의 연속성과 신속한 재개를 위한 조치를 단행했는데요.
보여주기식 정치가 아니라 실무 행정의 본질에 집중하겠다는 의지인 거죠. 대외 외교에서도 이미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 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할 거란 관측도 나왔지만 아직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내 현안을 빠르게 챙기면서도 글로벌 외교 무대까지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거죠. 한편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서울금융감독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처음 출근했는데요. 김 후보자는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새 정부는 국민의 집단 지성을 하늘같이 받들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하면서 제2의 IMF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민생과 통합 두 가지를 매일매일 새기겠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청문회 통과 후에 말씀을 또 차차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사실은 어제 발표하실 때까지 대통령님께서 직접 총리를 맡아달라 또는 총리로 발표하겠다 라는 말씀을 직접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무언가 어떤 형식으로든 일을 맡기시면 해야 한다는 그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그러한 당부의 말씀도 하시진 않았고 발표 후에 자연스럽게 다른 이러저러한 국정 사안들을 의논드리는 자리를 갖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말씀을 직접 안 하셨지만 당부가 있었다면 그 당부의 말씀이 계셨다면 알아서 전력 투구해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그런 뜻이 담긴 지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2의 IMF 위기 같은 상황입니다. 사실은 IMF 위기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28년 전 IMF 위기 때에는 지금과 같이 두 번 다 엄청난 경제의 충격이 있었는데 큰 경제적 추세는 상승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경제적 추세 자체가 하강과 침체의 상태이기 때문에 첫째 훨씬 어렵다고 봅니다. 민생도 훨씬 어렵다고 보고 더 중요하게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 등 국제적 환경이 몇 배로 복잡하고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첫 번째 IMF보다 더 어려운 제2의 IMF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는 국정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미 대선 시기부터 그런 말씀을 대통령님과 나눠왔습니다. 어제 대통령님께서 바로 대통령실 자체가 황량한 벌판처럼 소개되어서 제대로 된 펜 하나 구하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직접 비상경제 TF를 소집하고 토론하신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직 청문회 통과 전이기 때문에 통과된 후에야 정식으로 총리 또는 총리실로서의 필요한 민생 지원 활동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라도 이 민생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국민 여러분과 사회 각계의 말씀을 최대한도로 청해서 듣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대통령님과 총리 또는 총리실과의 관계에서 권한 또는 실권 이런 표현은 그다지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국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당 정치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대통령께서도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부 이렇게 표현하셨기 때문에 민주당의 철학과 약속, 이재명 대통령님의 국정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100%, 200% 마음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 진행되는 방향에서 헌법과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지키고 그러나 노력은 2배, 3배로 전력 투구해서 돕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국무총리 후보자 모두 출발선에서 가장 먼저 민생을 외쳤는데요. 말만 앞세우던 내란 정권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첫 행보에서 느껴지는 기조는 명확한데요. 국민의 고통에 응답하고 공직자들의 책임을 요구하며 정치가 아닌 실질을 중시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지난 정권의 국정농단과 무능에 지친 국민들에게 드디어 정상 국가의 대통령을 되찾았다는 안도감이 번지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정말 잘하고 계신데요. 국민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진짜 지도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이재명 대통령이 서 있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을 먼저 생각하며 분주히 움직이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뜨거운 지지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국회는 오늘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등을 처리합니다. 민주당은 주권자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민주당에게 부여된 책무를 따박따박 이행하겠습니다. 내란 특검법은 국민의 불안을 빠르게 해소하고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유린한 내란 세력을 엄하게 단죄할 것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김건희 국정농단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하고 무너진 정의와 법치를 바로 세울 것입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젊은 해병의 억울한 죽음 뒤에 가려진 수사 외압의 음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입니다. 땅에 떨어진 검찰의 신뢰를 회복할 검사징계법도 오늘 처리하겠습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탄생한 국민 주권 정부인 이재명 정부가 법치와 정의를 바로 세우고 민생 회복과 국민 통합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민주당은 무한 책임의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이제 단죄의 시간입니다. 윤석열과 김건희의 종합범죄비리를 조사할 특검 3종 세트가 오늘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이제는 어떤 누구도 이를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 특검법 통과는 윤석열 시대의 완벽한 종식을 알렸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판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그동안 윤석열이 거부권으로 막아섰던 국민의 명령이 이제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실행에 들어간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틀째인 6월 5일, 국회는 곧바로 본회의를 열었는데요. 윤석열의 12월 3일, 계엄령 시도를 정조준한 내란 특검법, 김건희를 겨눈 김건희 특검법, 국힘당과 이준석, 그리고 명태균이 연루된 대선 경선 조작 의혹을 겨냥한 명태균 특검법이 모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윤석열과 국힘당의 방해로 계류됐던 핵심 법안들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한 건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과 함께 특검 전국의 문이 활짝 열린 셈입니다. 이제 국회는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권을 쥐고 움직이게 됐는데요. 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비서실장이 국회를 떠났지만 여전히 민주당 의석은 196석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1당이자 여당이 된 민주당은 내란 음모부터 대선 개입, 국정농단 의혹까지 동시다발적으로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제 첫 신호탄을 쏘아올린 거죠. 사실 윤석열 정권 시절 이 특검 법안들은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번번이 좌초됐었는데요. 하지만 특검을 가장 강하게 주장해온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국정 최고 책임자가 되면서 상황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 방지까지 반드시 해내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는 마지막 방패도 사라진 상황인 거죠. 윤석열 김건희의 감옥행은 기정사실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 상법 개정안 등 윤석열과 국힘당이 발목 잡아왔던 민생 법안들도 줄줄이 다시 추진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가장 먼저 강조해온 개혁 공약들이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법안들입니다. 민주당은 이 법안들부터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한마디로 민생도 정의도 법치도 윤석열이 완벽하게 사라진 세상에서 더 이상 거칠 것 없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런데도 국힘당은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정부가 독주를 한다며 괴물정부니 뭐니 하는 막말까지 쏟아내고 있습니다.
거부권과 권력을 휘두르며 민심을 짓밟아왔던 정당이 이제 와서 피해자인 척하며 독재를 운운하는 모습은 참으로 뻔뻔한 일인데요. 이제 곧 해산될 정당의 최후의 발악인 거죠. 국힘당은 이제 의석수에서도 밀리고 대통령 거부권도 없는 소수 야당이 됐는데요. 전국의 주도권을 되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윤석열의 헌정농단과 대선 조작, 김건희의 국고 유용 의혹까지 수사와 특검이 본격화되면 정계 은퇴는커녕 감옥에 가야 할 인물들이 줄줄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요. 국힘당은 그걸 독재라고 부르기 전에 지난 2년 동안 자신들이 저지른 일을 먼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 국회는 국민의 뜻을 가로막는 거부권이라는 방패를 걷어낸 상태인데요. 이재명 정부는 민생과 정의, 그리고 진실을 향해 직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남은 과제는 단 하나인데요. 윤석열과 김건희, 그리고 그들을 비호한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단죄입니다.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6월 5일 특검 3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제부터가 윤석열 게이트 청산의 서막이 열린 겁니다. 그러면 검사징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185인, 반대 17인으로서 검사징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94인, 반대 3인, 기권 1인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다음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 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94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 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94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서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께서 보내주신 이 자료들, 이걸 보면서 새 이재명 행정부의 정말 숨가빴던 첫 줄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취임 직후 국무회의부터 해서 또 총리 후보자 메시지, 국회 상황까지 이 초기 행보들이 뭘 보여주는지 그 핵심을 좀 파헤쳐보죠. 네, 이 자료들 보면 새 정부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특히 민생이랑 책임 규명,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려 하는지 이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가장 먼저 그 첫 국무회의 장면, 이게 좀 눈에 띄던데요. 자료에 묘사된 걸 보면 분위기가 아주 날카로웠어요. 네네. 이전 정부 국무위원들도 있었는데 일부 표정이 아주 굳어 있었다. 심지어 극도로 불쾌한 기색, 이런 표현까지 있더라고요. 이건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렇죠. 그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국민들 지금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행정 공백 최대한 줄이겠다 이렇게 선언했거든요. 그러니까 민생 안정 이게 최우설다. 이걸 아주 강하게 보여준 거죠. 동시에 공직자들한테 책임 다 해라. 권한 함부로 쓰지 마라. 딱 주문하고 바로 부처복으로 들어갔다고 하니까. 바로요? 네. 좀 실용적이고 뭐랄까 신속하게 하려는 그런 스타일이 보이는 대목이죠. 그러네요. 그리고 그 대통령실에 종이와 연필조차 없었다. 이런 구체적인 얘기하면서 파견 공무원들 당장 복귀하라. 이 지시도 좀 인상 깊었어요.
이게 그냥 업무 환경 문제만은 아닌 것 같고 네, 그렇죠. 뭔가 좀 새 정부 기강 잡기, 이전과는 다르다 뭐 이런 걸 보여주려는 상징적인 조치로도 읽히던데요. 자주에도 그런 느낌이 좀 있나요?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죠. 뭐 업무 빨리 정상화해야 한다는 실무적인 것도 있겠지만 동시에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이걸 좀 강조하려는 그런 정치적 메시지도 담겨 있다고 봐야겠죠? 네, 이런 기조가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에서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김민석 후보자 메시지도 보니까 완전히 민생에 집중돼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김민석 후보자는 지금 상황을 제2의 IMF 위기다. 이렇게 딱 규정하면서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 이걸 내걸었어요. 와, 정말 강하게? 네, 위기 극복에 모든 걸 쏟아붓겠다. 이런 뜻을 확실히 한 거죠. 네.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얘기도 좀 재미있었어요. 헌법과 법률 따라 보좌하는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국정 철학에는 100%, 200% 동의한다. 전력 투구하겠다. 아, 네. 그 발언. 자료 보면 대통령이 알아서 전력 투구하라 이런 취지로 지명했다고 본인이 이해하는데 이건 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후보자 본인은 이걸 능력도 능력이지만 국민에 대한 충직함, 이걸 대통령이 봤다. 이렇게 해석하면서 다양한 인재 쓰겠다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하나하나 지시하기보다는 국정 철학은 공유하니까 당신이 알아서 책임감 있게 총리직을 해라. 뭐 이런 의미로 읽혀요. 좀 강력한 리더십 아래에서 딱 움직이는 내각, 이걸 좀 구상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자, 행정부가 이렇게 막 발빠르게 움직이는 동안에 국회에서는 뭐 거의 입법 태풍이 불었더라고요. 네, 정말 그랬죠. 대통령 취임 바로 다음 날 6월 5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안들이 막 통과됐어요. 여러 개가. 네. 구체적으로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의혹 특검, 김건희 씨 관련 의혹 특검, 또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 명태균 씨 연루된 불법 선거 개입 의혹 특검까지 정말 전방위적이죠. 와. 거기에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같이 처리했고요. 이렇게 한꺼번에 통과시킨 건 단순히 그냥 하나하나 조사하겠다 이걸 넘어서 이전 시대와는 확실히 선을 긋겠다. 그리고 국정주도권 우리가 확실히 잡겠다. 이런 좀 전략적인 계산이 깔린 걸로 보여요. 자료에서도 이걸 윤석열 시대의 종식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또 과거의 대통령 거부권 때문에 막혔던 법안들이 다시 살아난 거다.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제 과반 의석 가진 여당 민주당이 대한민국 정상화, 정의 구현 이걸 내걸고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는 모습인데 물론 야당 국민의힘에서는 독주라고 비판한다 이 내용도 있고요. 물론이죠. 야당 반발은 뭐 당연히 거세죠. 근데 자료는 오히려 특검이랑 수사 시작되면 야당 쪽 인사들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내놓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특검 전국 만드는 거랑 동시에 또 노란봉투법이나 양국관리법 같은 민생 법안 처리도 이제 속도 낼 거다. 이렇게 예고하고 있고요. 결국 그 민생이랑 책임규명 이 두 개 축이 입법에서도 같이 막 돌아가는 거죠. 네,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본 자료들을 보면요. 이재명 행정부 초기의 특징이 정말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민생을 제일 앞에 내세우면서도 과거 정부에 대한 책임 규명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입법을 아주 그냥 망설임 없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인다. 이게 핵심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 변화에 대한 의지가 아주 강하고 그걸 또 굉장히 신속하게 실행에 옮기는 힘이 자료 전반에서 느껴져요. 이제 앞으로 이런 새로운 동력이 국정 운영의 어떤 안정성이나 국민적 지지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걸 좀 지켜봐야겠죠. 네, 새로운 정부의 방향은 뚜렷해 보이는데 동시에 또 정치적인 대립은 더 심해질 것 같다는 예고편 같기도 하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당신께서는 이렇게 모든 게 빠르게 변하고 또 막 부딪히는 이런 시기에 우리 사회가 놓치지 말고 함께 좀 고민해 봐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 이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 질문을 저희 다음 탐구의 시작점으로 삼아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